자, 진중근 교수께서 바라보실 때 출마 각입니까? 설레발입니까? 100% 출마한다고 봐요. 대선까지 가져오고 있어요. 이번 아니면 다시 기회를 찾기가 힘들 거다. 아하. 대구역에 갔는데 이건 사실상 거의 뭐 팬미팅 하다시피 정치적 팬덤을 벌써 이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출마 선언이다. 누가 볼 때는. 또 민주당에서는 또 사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게 자기한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당의 이미지는 다 깎아먹은 거죠.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의 파괴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꽤 있을 거라고 봐요. 모든 이슈를 다 흡수하지 않나. 이준석 갖고 투닥거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뭐 단소리도 해주셨고 쓴소리도 해주셨고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또 지적할 부분은 지적할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진중근 교수께서 바라보실 때 출마 각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설레발입니까? 100% 출마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이번 아니면 다시 기회를 찾기가 힘들 거다. 아하.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총리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국회 인준도 동의가 받아야 있어야 됩니다. 절대 안 해주겠죠. 절대 안 해주죠,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그 길은 막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정도인데 예. 서울시장은 뭐예요? 그 오세훈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걸 계속할지 아니면 대선에 또 나올지 이것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그것도 좀 불분명한 카드고. 2026년에 지방선거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정권이라는 게 뭐 초반에 인기가 좋다 가면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권과 같은 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 불리해지거든요. 정계 입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밖에 때가 없지 않나. 예. 뭐 일각에서는 보궐도 있다그러는데 보궐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불투명 상황 속에서 거기다 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아니면 사실 이분이 만약에 정치에 뜻이 있다면 이번 아니면 별도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이분이 이제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기자들 문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하잖아요. 예. 그때 딱 보는 거 언어 구사하는 거 딱 보고 이분 정치하겠네. 딱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처음부터 그렇게 감지를 하셨던 거군요. 여기서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하나도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쫙 필요한 얘기만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제된 언법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아무래도 꿈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뭐냐면은 이미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그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계속 싸웠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직무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공격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이건 사실 정치적 행위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미 사실 뭐 정치에 벌써 발을 들여놓은 것이 돼버리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여당이 무기력한데 그 대여투쟁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준석 같은 애들이 해줬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여투쟁을 혼자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민주당에서는 또 그 모자란 의원들이 좀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조금 많이 좀 모자란 이런 의원들이 또 그냥 돋짜가지고 교대로 계속 달려붙었단 말이죠. 뭐 초시일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을 맹폭격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띄워준 거죠. 이 사람 정치적 중요성을 갖다 갖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김남국, 뭐 김용민 뭐 등등등. 김용민, 그다음에 박범계도 최강욱, 뭐 최강욱이네. 그러니까 정치적 위상이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권의 상징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들은 계속 짐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깨지잖아요. 깨짐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이게 또 남는 장사거든요. 자기들은 개인 장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깨졌지만 또 지들은 어떻게 동영상을 갖다 편집을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긴 걸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또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로 이제 당내에서 자기들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성전보를 띄웠던 거군요. 어떻게 보면 윈윈인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그 짓을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당의 이미지를 깎아먹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당의 이미지는 다 깎아먹은 거죠. 쉽게 말하면 사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적인 당의 이미지를 다 망가뜨려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결과적으로도 누굴 띄운 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은 강적을 이제 띄워버린 거죠. 선사후당을 한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 끝난 후에 잠시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는 것 같더니 또 최근에 또 다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예, 한동훈 장관이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이 됐구나.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서초동에 갔을 때 예술의 전당. 기억납니다. 네, 거기 딱 갔을 때 또 팬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그때 뭐 이게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막 사진 찍어주고 예. 이랬던. 그때 이제 딱 보면은 팬들 그것 자체가 사실 저는 계산된 거라고 보거든요. 팬덤이.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부인이 나왔을 때 이걸 예. 가지고 또 짠 게 아니라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계속 해왔던 행사고 그런데 네. 장관 부인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언론에서 부각을 시켜가지고 띄운 거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도 한동훈 장관이 뭐 노리고 뿌린 네. 게 아니냐 사진을 뿌린 게 아니냐 예. 저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런 방식은 좀 촌스럽잖아요. 아니 뭐 뿌린다고 언론에서 실어줍니까?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한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할 거다. 예. 근데 뭐 서초동에 예술의 전당에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이지. 앉아가지고 뭐 적십자 봉사 가가지고 늘 누구나 다 하는 뻔한 예. 식상한 방식은 아닐 거다라고 내가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대구에 갔었잖아. 대구가 난리였어요. 대구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구가 산 얘기를 딱 들어보면 예. 거기서 사실은 일하러 간 건데 하나는 이제 산업센터 아마도 외국인 노동자들 이쪽에 예. 관심이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한국 문화, 한국어를 좀 가르쳐가지고 우리의 노동력을 흡수하는데 큰 관심이 있다라고 그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스마일 센터 아마도 이제 범죄 피해자 뭐 이런 사람들 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한 얘기를 딱 들어보게 되면 그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구 시민들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라고 했어요. 6.25 때 인민군들이 내려왔는데 예. 그때 점령하지 못했던 데가 대구였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있는 거고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다 대구는. 라고 얘기를 하면서 TK 민심이죠. 예. 이게 사실 TK 사람들의 뭐랄까 정치적 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나? 하하하. 이런 부분들을 딱 건드린 거고. 그 준비한 거겠죠. 그렇죠. 아.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법무부 장관의 업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거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고 보수 쪽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 잡아야 될 게 어딥니까? TK죠. TK죠. 거기서 인정받아야지 보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보게 되면 이거는 출마 선언이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대구역에 갔는데 시민들이 사진 찍어달라 그러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3시간 동안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동대구역입니다. 네. 그런 경우는 있죠. 뭐 찍어달라 그러면 얘 찍어주고 그런데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차를 타야 돼서 네. 가잖아. 근데 거기서 3시간 동안 머물러가 찍었다라는 건 이건 정치적 행위죠. 예. 이건 사실상 거의 뭐 팬미팅 하다시피 거기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팬덤을 벌써 이제 관리하기 시작했다. 교수님 대구 표심까지 나름 관리를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선까지 의식을 했을까요? 대선까지 가져오기 시작한 목표는 국회의원이겠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대전을 갔더라고요. 근데 대전 가서도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또 정책 발언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이잖아요. 그 세력들에게서 깨끗한 척하면서 재벌 뒷돈 받을 때 나는 뭐냐 그 재벌들의 비리를 수사한 사람이다. 공정하게 했다.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도덕적 우위를 딱 선점한 거죠. 예. 굉장히 과거와 뒤집혔죠. 하하.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실은 민주당이 도덕적 우위를 갖고 있었거든. 예. 이 국힘 쪽 보수당은 사실 도덕적 우위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교수님이 미학적으로 보든 직관적으로 보든 아니면 교수님의 통찰로 보든 아니면 주관적인 감성으로 보든 이번 총선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의 파괴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꽤 있을 거라고 봐요. 모든 이슈를 다 흡수하지 않나. 예. 그다음에 그 이준석하고 투닥거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이슈를 다시 잡아삼킬 겁니다. 이게. 한동훈 장관이요. 한동훈 장관하고 이준석이 같이 티격 예. 하면은 그럼 사실 민주당의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것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준석이 신당을 만든다 한들 얘네들이 무슨 지역구에 몇 석을 내겠어요. 예.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별 성과를 못 낼 거거든요. 홍준표 대표 말이, 홍준표 시장 말이 맞죠. 지역구에서는 아마 한 석도 못 얻을 거다. 다만 이제 비례로 가는 건데. 예. 라고 한다면 좋죠. 뭐 윈윈 같이. 왜냐하면 뭐 철옥이 동생이라고 어차피 둘 다 보수잖아요. 총선